1단계를 5배수에서 10배수를 뽑았다라는 얘기는 2단계에서 더 많은 인원을 여기에서 합격을 해야지 2차에 편입영어 편입사학을 보는 거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으로 조금 바뀌면서 근데 이게 변경안이 지금 나온 게 다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편입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부터 하면 저는 김영편입 농원캠퍼스 원장 박종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의 이명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편입학 전형이 변경안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성균관대학교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우선 전형 선발이 좀 생겼다. 변경안이 나왔는데 무시험 전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래서 저희도 잘 몰라서 전화해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우선 전형 선발, 네,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1차 합격생, 그런 자격 있는 학생들이 이제 면접 통해서 뽑는 선발인데, 성균관대학교에서 물어봤을 때 뭐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하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뭐 영향 없다,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슈가 잠잠해졌다. 학원에서는 그 말했을 때 학생들이 동요가 심했는데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편입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1, 2차가 도치가 됐습니다. 바뀌었죠. 1차가 공인영어예요. 원래는 작년까지 보면 1차가 인문계는 편입영어, 자연계는 편입 수학만 보는 학과도 있고 영어 수학 보는 학과가 있고, 이렇게 돼서 합격하면 2차에서 학업계획서, 공인영어 뭐 이렇게 뭐 전적대 성적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했는데, 2차에 해당했던 공인영어가 1차로 왔고 1차가 이제 공인영어 100%예요. 여기에서 합격을 해야지 2차에 편입영어 편입사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합격하면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립대는 바뀐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성균관대랑 서울시립대는 크게 바뀐 건 없다. 성균관대는 그냥 뭐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시립대는 1, 2차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립대는 공인영어가 중요해졌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점수가 2차에서 들어갔을 때보다 높아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공인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영어 전형을 보는 대학들이 일부가 있잖아요. 지방 거점 국립대가 있을 것이고, 통신여대나 삼육대, 한양대, 에릭터 뭐 등등 있었는데 2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울시립대가 공인영어 전형을 빼고, 그러니까 2단계로 빼고 필기를 올렸는데, 다시 회기를 하다 보니 아마 공인영어 준비하는 대학 중에서는 굉장히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이니까 높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또 보면 등록금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죠. 학교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이제 좀 뭐가 바뀐 게 있나요? 네, 일단 뭐 지금 핫 이슈죠. 이제 연고대 전형에 대해서 이제 최상위권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연세대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외 국민 전형이 없어진다거나 외국인들 2학년 편입이 폐지되었다, 뭐 요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조금씩 있었던 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 어학 성적이 지원 자격이 되는데 공인어학 성적을 안 보고 선발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올해 도고동문과가 이제 공인영어를 없이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공학과가 이제 토익 기준으로 해서 700점에서 800점 정도 상향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고려대는 조금 달라졌어요.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같이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고려대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활동 증빙 서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다양한 활동들, 아니면 어학 점수, 외국어 성적이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계가 그 필기로 이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60에 서류 40에서 이제 요번에는 면접 40으로 전체 학과가 바뀌었고요. 의대,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필기 80에 인적성 포함해서 20%로 바뀌었습니다. 연고대가 그렇게 좀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고대는. 근데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성평가도 어느 정도 있겠죠. 필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으로 조금 바뀌면서, 면접도 이제 서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덜 정성적으로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경희대도 보면 의학 계열만 좀 네. 달라진 거겠죠? 우선 이제 상위권 친구라면 누구나가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거죠. 이제 동국대가 약대 전형을 이제 선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1단계가 공인영어하고 필기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5배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대에 선발되는 정량대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가 1단계가 이제 필기, 그 다음에 2단계가 서류 면접이었는데 1단계 점수 합산해서 1단계에서 과거에는 5배수를 선발을 했는데요. 중앙대처럼 1단계 필기에서 10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1단계를 5배수에서 10배수를 뽑았다라는 얘기는 2단계에서 더 많은 인원을 평가하겠다가 되는 거니까 정성적인 요소가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국대 경희대 약대 필기는 무슨 과목인가요? 보통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하고 화학이겠죠. 근데 생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 생물이 있고 또 뭐 식물 생태 분류 진화라는 파트가 있어요. 심화 파트가 있고 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 파트를 가지고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가 거의 70에서 90%가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뭐 세포 생물학이 좀 더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체 발생학이라든지 뭐 생화학이 나온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공통 교집합으로 생물하고 화학을 준비함으로써 의치, 수의, 약까지 전부 다 지원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연세대하고 고려대의 자연계열 중에서 생명화학 계열이 전공시험으로 생물하고 화학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고대 이하에 있는 생명화학 계열 친구라면 의학학과 연고대를 같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뭐 크게 뭐 바뀐 건 없고 의학 계열 좀 뭐 약간 바뀐 거 있고요. 근데 이게 변경안이 지금 나온 게 다가 아니거든요. 대학이 방학 기간이라서 이제 잠잠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9월에 개강하면, 대학교 개강하면 9, 10월에 변경안이 그때가 좀 더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도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되고, 긴장은 왜 하냐면 지금 학원에서 보면 면접 보는 학교가 얼마나 더 확대가 될 건지, 학생들이 이제 솔직히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면접 보면 거의 뭐 다른 학과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한국 외대, 인도학과, 인도 말도 모르는데 면접을 본다면 뭐 볼 수가 없잖아요. 면접이 코로나 전처럼 7, 8개 대학으로 막 확대될 건지, 지금은 3개 대학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확대될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긴장하는 편이고, 전형하는 저희가 김영 홈페이지 보면 변경안 나오면 바로바로 올려요. 그래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각 반마다 종합반 담임이 있어서 밴드로 다 올립니다. 이슈 첫 번째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좀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편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편입은 김영 편입